본 소설은 등장하는 인물, 지명, 단체, 사건, 배경 등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창작에 의한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청의 구슬, 구미호의 비밀. 시니어를 위한 클래식 미스테리 오디오북. 프롤로그 심청전의 옛 이야기. 옛날 황해도 도화동에 심학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눈이 먼 장님이었는데 착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심청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심청은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위해 품팔이를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심청은 아버지가 절에서 공양미 300석을 시조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공양미 300석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다로 나가는 상인들이 인당수에서 재물을 바쳐야 한다며 젊은 처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대가는 쌀 300석이었습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당수에서 배에 올라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지금까지 불효했습니다. 내세에서는 다시 딸이 되어 효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심청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청은 죽지 않았습니다. 용왕이 그녀의 효성에 감동하여 살려주었고 심청은 연꽃 속에서 다시 태어나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와 재회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전승은 말합니다. 심청은 인간이 아니었다고. 천년을 수행한 구미호였으며 그녀가 인당수에 던진 것은 생명이 아니라 바로 구미호의 구슬이었다고. 그 구슬에는 천년 동안 수행한 구미호의 모든 힘이 담겨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비밀을 찾아가는 한 시니어 탐정의 모험담입니다. 제1장 시니어 탐정의 의뢰.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오래된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강도현 탐정사무소는 이미 3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사무실 벽면에는 그동안 해결한 수많은 사건들의 신문 스크랩과 감사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선생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30대 초반의 여성 윤서연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5년 전부터 강도현의 조수로 일하고 있었다. 뛰어난 관찰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많은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아니다, 서연아.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어. 68세의 강도현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말했다. 30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그였지만 최근 들어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선생님, 아직 은퇴하시기에는 이르시지 않나요? 여전히 날카로운 추리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건들은 이해하기 힘들어.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70대 초반의 노신사가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외모, 그리고 학자다운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학연구소의 박문수라고 합니다. 박문수 교수님이시군요. 저명하신 분이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강도현이 정중하게 맞이했다. 박문수는 한국의 고전문학과 민속학 분야에서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사실 좀 특별한 의뢰를 드리러 왔습니다. 박문수가 가방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쓰인 야사집인데 최근에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에 심청전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심청전이요. 서현이 관심을 보였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박문수가 책의 한 페이지를 폈다. 한문으로 빼곡히 쓰인 글이 보였다. 여기에 따르면 심청은 인간이 아니라 천년을 수행한 구미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미호요?
강도현이 놀랐다. 네. 그리고 그녀가 인당수에 던진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천년 수행의 결실인 구슬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발견이군요. 문제는 이 구슬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문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 고서에는 구슬의 위치에 대한 단서도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구슬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직접 찾아보시려고 한 건 아니신가요? 서현이 물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 연구실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고 길에서 미행당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누군가 교수님의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구슬에 관심을 가진 다른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강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평범한 의뢰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흥미로운 사건이기도 했다. 교수님, 혹시 그 구슬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당연히 국가에 신고하여 적절한 보존 조치를 취해야겠죠. 만약 정말로 역사적 유물이라면 개인이 소유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강도현은 박문수의 진정성을 느꼈다.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과 문화재 보호의식을 가진 진정한 학자였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박문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발견된 유물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고서부터 자세히 살펴봐야겠네요. 박문수가 고서를 책상 위에 남겨두고 갔다. 강도현은 오랜만에 흥미로운 사건을 만난 기분이었다. 선생님, 정말 구미호의 구슬이 존재할까요? 서현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글쎄, 전설은 전설이지만 때로는 전설 속에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하지. 그리고 누군가 교수님을 방해한다는 것은 뭔가 실체가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 그럼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강도현은 고서를 펼쳐보기 시작했다. 비록 한문이었지만 오랜 경험으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 흥미롭군. 여기에 구슬은 바다를 건너 궁궐로 향했다고 되어 있어. 그럼 구슬이 궁궐에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심청이 황후가 되었다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강도현은 점점 이 사건에 빠져들고 있었다. 은퇴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모험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일 아침에 국립도서관에 가서 심청전 관련 자료들을 더 찾아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강도현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에 가슴이 뛰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미 여러 세력이 이 구슬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할 것이라는 사실도. 제2장 고서의 비밀. 다음 날 아침, 강도현과 서현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았다. 고문원실에서 심청전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와, 심청전 관련 자료가 이렇게 많네요. 서현이 놀라며 말했다. 검색 결과에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다양한 버전의 심청전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네요. 응. 하지만 자세히 보면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 특히 심청이 황후가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각각 다르지. 강도현이 여러 문헌을 비교해가며 말했다. 선생님, 이 문헌 좀 보세요. 서현이 조선 중기의 한 야사집을 발견했다. 여기에는 심청은 황후가 된 후 신비한 보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어디 보자.
강도현이 문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황후는 붉은 구슬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를 보는 신하들은 모두 황후의 말에 따르게 되었다. 흥미롭군. 그럼 정말로 구슬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힘이 있었던 건가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은 분명해 보여. 그때 강도현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박문수 교수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교수님. 탐정님, 큰일 났어요. 박문수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무슨 일이세요? 제 연구실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돈이나 귀중품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고서만 뒤진 흔적이 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대학교 연구실에 있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강도현과 서연은 서둘러 대학교로 향했다. 연구실에 도착해보니 정말로 책들이 뒤죽박죽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나 다른 귀중품들은 그대로 있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아침에 와보니 이런 상태였어요. 어젯밤에 누군가 침입한 것 같습니다. 강도현이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오랜 탐정 경험으로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서현아, 여기 좀 봐. 뭐요? 창문 틀에 뭔가 걸린 것 같은데. 서현이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실오라기가 걸려 있었다. 이것은 고급 정장에서 나온 실 같네요. 그럼 침입자는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다는 뜻이군. 교수님, 혹시 어젯밤에 이 건물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요.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경비실에서 확인한 결과 어젯밤 11시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건물에 들어왔다가 새벽 2시쯤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뭐라고 했나요? 급한 연구 때문에 밤에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분증도 보여줘서 믿었는데. 신분증을 확인해 보셨나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얼굴이 차가운 느낌이었거든요. 강도현은 점점 사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교수님, 혹시 연구실에서 가져간 자료가 있나요? 그것이 문제예요. 어제 가져가신 고서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자료가 사라졌어요. 어떤 자료인가요? 구슬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지도예요. 조선시대 궁궐 배치도인데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던 것이 있었거든요. 서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구슬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어. 강도현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어떤 기회요? 박 교수님이 가져오신 고서에 있는 정보를 그들은 모를 테니까. 연구실에서 나온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고서의 내용을 더 자세히 분석해야겠어요. 박문수가 말했다. 그리고 인당수 근처도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도현이 덧붙였다. 선생님,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현이 걱정했다. 물론 위험할 수 있지.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역사적 유물을 보호해야 해. 그럼 언제 출발할까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자. 그리고 교수님은 당분간 안전한 곳에 머무시는 게 좋겠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제가 만든 것이니까요. 박문수가 고집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조심해야 해요. 그날 저녁, 강도현은 사무실에서 고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했다. 한문 실력이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 번역 도구의 도움을 받았다. 구슬은 바다를 떠나 북쪽으로 향했다. 용의 후예가 머무는 곳에서 천년의 기다림이 시작된다. 무슨 뜻일까? 서현이 궁금해했다. 용의 후예라는 것은 아마도 황실을 의미하는 것 같아. 그럼 구슬이 궁궐로 갔다는 뜻이지.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임무야. 강도현은 지도를 펼쳐놓고 인당수에서 한양까지의 경로를 그려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다. 서연아, 혹시 심청이 황후가 된 후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역사책에서 찾아볼 수 있겠어?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현이 컴퓨터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뭔데? 심청이 황후가 된 후 궁궐에서 신비한 의식이 자주 열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황후가 붉은 구슬을 사용해서 신하들의 마음을 달랬다는 내용도 있고요. 역시 구슬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군. 강도현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일 수 있었다. 내일 인당수에 가면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이미 다른 세력들도 같은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제3장 첫 단서, 인당수. 다음 날 새벽, 강도현, 서현, 박문수는 인당수가 있는 황해도 지역으로 향했다. 현재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과거 인당수로 여겨지는 전라남도, 진도 근처의 명량대엽을 목적지로 정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명량대엽이군요. 서현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이 심청이 몸을 던진 곳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해요. 박문수가 설명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뭔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자.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을지도 몰라. 강도현의 제안에 따라 세 사람은 근처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서 만난 이장님은 70대 중반의 할아버지였다. 심청 이야기요. 그럼 우리 마을 무당 할머니를 만나보세요. 무당 할머니요? 네. 할머니가 이 지역의 옛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알고 계세요. 무당 할머니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겼다. 어디서 오셨나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심청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 그 이야기군요.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심청 이야기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요?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효녀 심청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른 하나는 뭔가요? 강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구미호 심청 이야기예요. 세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희가 찾고 있는 이야기와 같네요. 그럼 정말 심청이 구미호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건가요? 서현이 흥미롭게 물었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청은 천년을 수행한 구미호였는데 인간이 되고 싶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구슬을 바다에 바쳤다고요. 그 구슬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아세요? 박문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구슬은 바다 밑에 잠들어 있지 않아요. 할머니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 그럼 어디에 있나요? 바다를 건너 나온 자의 손에 있어요. 바다를 건너 나온 자. 심청이 용왕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서 궁궐로 갔을 때 구슬도 함께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강도현은 할머니의 말이 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혹시 그 구슬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심청이 황후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정말 신기한 이야기네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다. 왜요?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 마을에 다녀갔어요. 같은 이야기를 물어보고 갔더라고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정장을 입은 도시 사람들이었어요. 표정이 차가웠고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쯤 왔었나요? 이틀 전이었어요. 강도현은 긴장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경쟁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할머니, 혹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서울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그분들이 가고 나서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요? 마을 바닷가에서 붉은 빛이 났다고 해요. 어부들이 그날 밤에 봤다는데. 붉은 빛이요. 서현이 놀랐다. 네.
마치 보석 같은 붉은 빛이 바다에서 번쩍였다고 해요. 강도현은 이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혹시 그 장소를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마을 어부 아저씨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1시간 후, 세 사람은 어부의 안내로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여기가 그 장소예요. 어부가 배를 멈추며 말했다. 이상하게 이 부근에서만 물고기가 잘 안 잡혀요. 예전부터 그랬는데 최근에는 더 심해졌어요. 강도현이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물이 유난히 맑아서 바닥이 보였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서현이 가리킨 곳을 보니 바다 밑에 인공적인 구조물 같은 것이 보였다. 잠깐만요. 저것은 박문수가 놀라며 말했다. 돌로 만든 제단 같아 보이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어부도 신기해했다. 오랫동안 이 바다에서 일했지만 저런 건 처음 봐요. 혹시 잠수할 수 있을까요? 서현이 물었다. 위험해요. 이 근처는 조류가 세거든요. 하지만 강도현은 포기할 수 없었다. 어부님, 혹시 잠수 장비를 구할 수 있나요? 마을에 있긴 한데. 정말 내려가시겠어요? 네.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마을로 돌아가서 간단한 잠수 장비를 구했다. 강도현은 젊은 시절 잠수 경험이 있어서 직접 내려가기로 했다. 선생님, 위험해요. 서현이 걱정했다. 괜찮아. 깊지 않고 어부님도 함께 있으니까. 물속으로 들어간 강도현은 조심스럽게 제단 같은 구조물에 접근했다.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분명했다. 제단 중앙에는 작은 홈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무언가 글자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구슬을 놓는 자리야. 강도현은 확신했다. 그리고 새겨진 글자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오랜 세월로 인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근에 누군가 이곳을 다녀갔다는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제단 주변에 모래가 뒤섞여 있었고 새로운 자국도 보였다. 수면으로 올라온 강도현은 발견한 내용을 알려주었다. 정말 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최근에 그곳을 조사한 흔적도 있었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뭔가 가져간 건가요? 박문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구슬은 아닐 거예요. 왜요? 무당 할머니 말대로 구슬은 이미 오래전에 이곳을 떠났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서현이 물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해. 구슬이 궁궐로 갔다면 그 흔적을 찾아야 해. 마을로 돌아와서 무당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혹시 구슬을 찾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구슬은 분명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을 탐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어떤 재앙이요? 마음을 잃는 재앙이에요. 구슬의 힘에 빠져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해요. 심청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요. 세 사람은 할머니의 조언을 마음 깊이 새겼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문수가 말했다. 이제 정말 구슬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곳도 분명해졌고요. 강도현이 대답했다. 어디요? 조선시대 궁궐이에요. 지금의 경복궁이나 창덕궁 일대에 단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들은 이미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곳들인데 서현이 의문을 표했다. 그렇지만 구미호의 구슬이라는 관점에서는 조사된 적이 없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면 뭔가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미 다른 세력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해서 궁궐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도. 제내장 의문의 살인 사건.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강도현은 아침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어젯밤 경복궁 근처에서 고고학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망자는 서울대 고고학과 이승민 교수로. 강도현이 급히 TV 볼륨을 높였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정황으로 보아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선생님, 이거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서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가능성이 있어. 어제 우리가 인당수에서 조사한 내용이 알려졌을 수도 있고. 강도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문수 교수의 전화였다. 탐정님, 뉴스 보셨나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이승민 교수는 제 후배예요. 최근에 조선시대 궁궐 유물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구슬과 관련된 연구였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승민 교수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강도현은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교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대학교 연구실에 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혼자 있기가. 금방 가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강도현과 서현은 서둘러 대학교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경복궁 근처를 지나면서 사건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경복궁 동쪽 골목에는 여전히 경찰 차량이 있었고 사건 현장이 차단되어 있었다. 저기 수사관이 있네요. 가서 물어볼까요? 그래 보자. 강도현이 경찰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설탐정 강도현입니다. 아, 유명한 분이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혹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을요? 현장에서 금속 탐지기와 각종 조사 장비가 발견됐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수사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피해자의 손에 붉은 보석 파편이 있었어요. 강도현과 서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붉은 보석이요? 네. 아주 작은 파편이었는데 루비 같아 보였어요. 혹시 그 파편을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증거품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피해자가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었나요? 그것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대학교에 도착해서 박문수를 만났다. 그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승민 교수가 정말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교수님, 혹시 이승민 교수가 최근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황실 유물에 대한 연구였어요. 특히 심청이 황후가 된 후의 궁궐 생활에 대해 관심이 많았죠. 그럼 정말 구슬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서현이 말했다. 그런데 왜 하필 경복궁 근처에서? 아,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박문수가 말했다. 이승민 교수는 최근에 경복궁 지하에 비밀 공간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비밀 공간이요? 네. 조선시대 궁궐에는 왕실의 보물을 숨겨두는 비밀 창고들이 있었다고 해요. 강도현은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이승민 교수가 그 비밀 공간을 찾으려다가 누군가에게 당한 것 같아요. 그때 박문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문수 교수님이신가요? 냉정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구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문수가 강도현을 바라보았다. 강도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피커폰을 켜라고 신호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승민 교수님과 같은 일을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협조라니 무슨 뜻인가요? 구슬의 위치를 알려주시면 모든 일이 평화롭게 해결될 겁니다. 저는 구슬의 위치를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인당수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누구신지 밝히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다만 24시간 안에 결정하세요. 협조할 것인지 아니면. 전화가 끊어졌다. 어떡하죠? 서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 강도현이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해. 그리고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어떻게요? 구슬을 먼저 찾는 거야. 그들이 구슬을 손에 넣기 전에 말이야. 박문수가 결심한 듯 말했다. 이승민 교수가 연구하던 자료가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요. 정말요? 네. 며칠 전에 공유해달라고 해서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자료를 보고 비밀 공간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시도해볼 만해요. 박문수가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경복궁의 상세한 도면과 여러 연구 자료들이 나타났다. 여기 보세요. 이승민 교수가 표시해둔 지점이 있어요. 어디죠? 경복궁 근정전 동쪽 지하에 의문의 공간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그곳에 구슬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경복궁은 관광지라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서현이 걱정했다. 방법이 있어. 문화재청에 정식으로 조사 허가를 받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급한 경우에는 며칠 안에 가능해. 박 교수님의 명성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24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었다. 정식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강도현이 고민에 빠졌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그때 서현이 아이디어를 냈다. 선생님, 혹시 경복궁 야간 문화행사에 참여하면 어떨까요? 야간 문화행사. 네. 요즘 궁궐에서 야간에 특별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때 몰래 조사할 수 있을지도.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강도현이 결심했다. 그럼 오늘 밤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이미 상대방도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경복궁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제5장 역사적 연결. 그날 오후 강도현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조선시대 궁궐 유물 전문가인 김학예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탐정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학예사는 40대 중반의 꼼꼼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다. 혹시 심청이 황후가 된 후의 궁궐 생활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심청이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학예사가 컴퓨터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있네요. 조선왕조실록에 심청황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황후는 신비한 붉은 보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신하들의 마음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어요. 강도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없나요? 있어요. 황후가 조정에 나올 때마다 붉은 빛이 났으며 이를 본 신하들은 모두 황후의 뜻에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보석이 정치적 영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심청황후가 이 보석을 사용해서 여러 정치적 난제들을 해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마치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조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서현이 놀라며 물었다. 그럼 정말로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던 건가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은 분명해요. 혹시 그 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나요? 네. 아이 주먹만 한 크기의 붉은 구슬로 내부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고 되어 있어요. 강도현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김학예사가 말했다. 뭔가요? 이 보석에 대한 기록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요. 언제요? 심청황후가 죽은 후에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아요.
그럼 황후가 죽은 후에 보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뜻인가요? 공식 기록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김학예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비공식적인 기록에는 다른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요? 황후가 죽기 전에 보석을 비밀 장소에 숨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예요? 궁궐 내의 비밀 공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강도현은 이승민 교수가 연구하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혹시 그 비밀 공간에 대한 단서가 더 있나요? 조선시대 궁궐 설계도를 보면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김학의 사가 화면에 경복궁 도면을 띄웠다. 여기 보세요. 근정전 동쪽에 이상한 공간이 있어요.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다른 곳과 달리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출입구도 숨겨져 있고요. 서현이 화면을 자세히 보았다. 정말 이상하네요. 왜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중요한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강도현이 말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바로 구미호의 구슬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접근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특별한 허가 없이는 조사할 수 없거든요. 그때 강도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문수의 전화였다. 탐정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 연구실에 또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협박 편지를 남겨놨어요. 뭐라고 쓰여 있나요? 오늘 밤 12시까지 구슬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승민 교수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도현은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교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대학교에 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금방 가겠습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박물관을 나서면서 김학예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경복궁 야간 관람 시간에 그 비밀 공간 근처에 갈 수 있나요? 일반 관람로에서는 어려워요. 하지만 문화해설사와 함께라면 특별한 구역도 갈 수 있어요. 문화해설사요? 네. 특별 프로그램에서는 평소에 공개되지 않는 구역도 보여주거든요. 그럼 오늘 밤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확인해 볼게요. 네, 있어요. 궁궐에 숨겨진 이야기 프로그램이 8시에 시작해요. 강도현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참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학교로 가는 차 안에서 강도현은 서현과 계획을 논의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럼 저도 같이 가겠어요. 서현아, 너는 안전한 곳에. 안 돼요. 선생님 혼자 위험한 일을 할 순 없어요. 강도현은 서현의 결의를 꺾을 수 없었다. 알겠어.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네. 대학교에 도착해서 박문수를 만났다. 그는 상당히 겁에 질려 있었다. 정말 무서워요. 이승민 교수님처럼 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모든 것을 해결할 테니까. 어떻게요? 구슬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들보다 먼저 말이에요. 강도현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박문수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말렸다. 교수님은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구슬을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서 운명의 밤이 시작되었다. 강도현과 서현은 경복궁으로 향했다. 과연 그들이 구미호의 구슬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위험한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제6장 구슬을 노리는 자들. 저녁 8시 경복궁 입구에는 궁궐에 숨겨진 이야기 야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강도현과 서현도 그 중에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해설을 맡은 이문화입니다. 40대 중반의 문화해설사가 참가자들에게 인사했다. 오늘은 평소에 볼 수 없는 경복궁에 숨겨진 공간들을 둘러보겠습니다.
강도현은 기대와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해설사의 말을 들었다. 첫 번째로 근정전 뒤편의 비밀 통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행은 해설사를 따라 근정전으로 향했다. 야간 조명에 비친 궁궐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여기 보시면 일반 관람객들은 모르는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해설사가 근정전 동쪽 벽면의 작은 문을 가리켰다. 이 문은 조선시대의 왕이 비상시에 사용하던 비밀 통로의 입구입니다. 강도현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로 이곳이었다. 혹시 그 통로 안을 볼 수 있나요? 강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소에는 안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설사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안에는 좁은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일행이 지하로 내려가자 손전등으로만 비춰지는 어둑한 공간이 나타났다. 이곳은 왕실의 비상용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해설사가 한 방향을 가리켰다. 저쪽에는 왕실의 보물을 보관하던 비밀 창고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강도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바로 저곳일 가능성이 높았다. 혹시 그 창고를 볼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곳은 아직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때 갑자기 지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은데. 해설사가 걱정스러워했다.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설사가 지상으로 올라간 사이 강도현은 서연에게 속삭였다. 지금이 기회야. 저쪽 창고 쪽으로 가보자. 위험하지 않을까요? 5분만 있다가 올라올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해설사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다. 손전등 빛에 의지의 좁은 통로를 따라 걸어가니 작은 방이 하나 나타났다. 여기가 그 창고인 것 같아.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들과 도자기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선생님, 저기 봐요. 서연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석함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석함에서는 희미한 붉은 빛이 나고 있었다. 정말 있었어. 강도현이 흥분해서 석함에 다가갔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가 거기 있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해설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강도현과 서연이 긴장했다. 손전등을 끄고 숨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강도현 탐정님이군요. 어둠 속에서 3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누구시죠? 강도현이 침착하게 물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것을 우리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 한 명이 말했다. 무슨 뜻인가요? 구미호의 구슬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며칠 동안 당신들을 감시해왔습니다. 서현이 무서워하며 강도현 뒤로 숨었다.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 건가요? 강도현이 물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구슬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죠. 어떤 의미요? 권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죠. 강도현은 그들이 구슬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슬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남자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다른 2명이 강도현과 서연에게 다가왔다. 조용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지상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손들어라. 모든 사람이 당황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았다. 빨리 구슬을 가져가자. 남자들 중 한 명이 석함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석함에서 눈부신 붉은 빛이 터져 나왔다. 아! 석함을 든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석함을 떨어뜨렸다. 석함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붉은 구슬이 굴러나왔다. 구미호의 구슬. 서현이 놀라며 외쳤다. 구슬은 정말로 아이 주먹만한 크기였고
내부에서 신비로운 빛이 나고 있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멍하니 구슬을 바라보았다. 이상해. 마음이 평온해져. 강도현도 구슬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오랜 탐정 경험으로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다. 서현아, 정신 차려. 네. 네. 서현도 겨우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은 여전히 구슬에 빠져 있었다. 마치 구슬이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이야. 강도현이 재빨리 구슬을 집어들었다. 신기하게도 강도현이 구슬을 만지자 붉은 빛이 사라졌다. 빨리 나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지상으로 올라갔다. 경찰들이 궁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강도현이 경찰을 향해 소리쳤다. 무슨 일인가요? 지하에 불법 침입자들이 있어요. 경찰들이 지하로 내려가는 사이 강도현과 서현은 궁궐을 빠져나왔다. 선생님, 정말 구슬을 찾으셨네요. 응. 그런데 이 구슬, 정말 신기한 힘이 있는 것 같아. 강도현은 구슬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구슬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다. 박문수 교수님께 연락드려야겠어.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구슬을 노리는 세력이 그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제7장 시니어 탐정의 회상. 다음 날 아침, 강도현은 사무실에서 구미호의 구슬을 자세히 관찰했다. 구슬은 어젯밤의 붉은 빛을 잃고 평범한 보석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것이 1000년 된 구미호의 구슬이라니. 서현이 감탄하며 말했다. 응.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그때 강도현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 그가 젊은 탐정이었을 때의 일이었다. 서현아, 내가 예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어. 정말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강도현은 의자에 기대며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1994년이었지. 당시 나는 30대 후반의 혈기왕성한 탐정이었어. 30년 전 회상. 탐정님, 큰일이에요. 젊은 강도현의 사무실로 한 노인이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고문서가 도난당했어요. 어떤 고문서인가요? 황후의 보물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조선시대 궁궐의 비밀을 담고 있는. 젊은 강도현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심청의 구슬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다. 도둑의 정체를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서를 가져간 후에 집 주변을 계속 맴도는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도현은 그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며칠 후, 그 노인이 의문의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지만 강도현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 후 30년 동안 그 사건은 강도현의 마음 한편에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현재, 그 사건이 지금 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요? 서현이 놀라며 물었다. 그런 것 같아. 당시 도난당한 황후의 보물, 문서가 바로 심청의 구슬에 관한 기록이었을 거야. 그럼 30년 전부터 누군가 이 구슬을 노리고 있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어젯밤 만난 그 사람들도 같은 조직일 수 있어. 강도현은 점점 사건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구슬을 찾으려 했을까요? 아마도 구슬의 힘 때문일 거야.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 그때 박문수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어젯밤 일로 잠을 못 잤는지 피곤해 보였다. 탐정님, 정말 구슬을 찾으셨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이 구슬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노리는 세력들로부터 보호해야 하고요. 박문수가 구슬을 자세히 보았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런데 지금은 빛이 나지 않네요. 어젯밤에는 신비한 붉은 빛이 났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서현이 설명했다. 혹시 특정 조건에서만 빛이 나는 건 아닐까요? 박문수가 추측했다. 그럴 수도 있어. 어젯밤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구슬을 원했을 때 빛이 났거든. 강도현이 말했다. 그럼 구슬이 욕망에 반응하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어.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할 때는 평범하지만 욕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 힘을 드러내는 것 같아. 그때 강도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구슬을 찾으셨군요. 어젯밤 지하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제 번호를?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슬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거절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네요. 30년 전 김영수 씨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강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영수는 30년 전 황후의 보물, 문서 사건의 의뢰인이었다. 당신들이 김영수 씨를. 우리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해보세요. 하지만 증거는 없을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선생님, 뭔가 큰일인 것 같은데. 서현이 걱정스러워했다. 30년 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 이것은 단순한 문화재 도굴이 아니라 훨씬 큰 음모야. 어떻게 해야 하죠? 박문수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일단 구슬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하고. 강도현은 결심한 듯 말했다. 30년 전에 못다 한 일을 이제라도 끝내야겠어.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해. 하지만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 김영수 씨를 비롯해서 이승민 교수까지.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돼. 강도현의 눈에는 30년 전 젊은 탐정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비록 68세의 나이였지만 정의를 향한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선 30년 전 사건 파일을 다시 찾아봐야겠어. 그리고 김영수 씨 가족들도 만나보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현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박문수도 마찬가지였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모두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이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전문가들이니까. 강도현은 구슬을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30년 전의 미제 사건과 현재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미호의 구슬을 노리는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진짜 위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도. 제8장 구미호의 전설. 강도현은 30년 전 사건 자료를 찾기 위해 오래된 파일 보관소를 뒤지고 있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마침내 그 시절의 기록들을 발견했다. 있었다. 김영수 의뢰 사건 -1994년이라고 적힌 파일을 꺼냈다. 선생님, 뭔가 찾으셨어요? 서현이 다가왔다. 30년 전 사건 기록이야. 파일을 열어보니 당시의 메모들과 사진들이 나왔다. 젊은 시절의 강도현이 꼼꼼히 기록해둔 내용들이었다. 여기 봐. 김영수 씨가 도난당했다는 황후의 보물 문서에 대한 설명이 있어. 어떤 내용인가요? 조선 후기 궁궐에 숨겨진 구미호의 보물에 관한 기록. 심청 황후의 비밀과 연관됨이라고 되어 있어. 정말 30년 전부터 이 구슬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야. 강도현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당시 김영수 씨가 가지고 있던 고지도의 사본이야. 사진 속 지도에는 궁궐의 상세한 구조와 함께 특별한 표시들이 되어 있었다. 이 표시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현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맞아. 우리가 어젯밤에 구슬을 찾은 그 장소와 일치해. 그럼 30년 전에도 누군가 구슬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김영수 씨가 죽으면서 그 정보가 사라진 거지. 그때 박문수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탐정님, 중요한 자료를 찾았어요. 무엇인가요? 구미호 전설에 관한 고문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심청과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박문수가 책을 펼쳐 보였다. 여기 보세요. 천년을 수행한 구미호가 인간이 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구슬이었군요. 서현이 말했다. 맞아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구슬의 진정한 힘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힘인가요? 구슬은 소유자의 마음을 비춰준다고 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파멸을 가져다 준다고. 강도현은 어젯밤 구슬에서 붉은 빛이 난 상황을 떠올렸다. 그럼 어젯밤 그 사람들이 구슬을 만지려 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도 욕심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일 거예요. 박문수가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뭔가요? 구슬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요. 박문수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구슬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의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구미호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미호의 축복이요. 네. 구미호 전설에 따르면 진정한 구슬의 힘은 구미호의 영혼이 승인할 때만 발휘된다고 해요. 그럼 심청이 아직도 구슬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구미호는 죽어도 영혼이 남아서 자신의 구슬을 지킨다고 하거든요. 강도현은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우리가 구슬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책에 따르면 구슬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요. 원래 자리요. 네. 심청이 처음 구슬을 바친 그 장소로 말이에요. 인당수 말인가요? 아니에요. 구슬이 인간 세상에서 역할을 마친 후에는 구미호들의 성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미호들의 성지가 어디죠? 박문수가 지도를 펼쳤다. 여기에 따르면 지리산 깊은 곳에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다. 어젯밤 만났던 그 남자들이 들어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강 탐정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떻게 여기에?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셨군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간단합니다. 구슬을 넘겨주세요.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젯밤 당신이 가져간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 남자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들이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불법 침입입니다. 서현이 항의했다.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해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떠나기 전에는 신고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다행히 강도현은 이미 구슬을 은행 금고에 보관해둔 상태였다.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겁니다. 강도현이 당당하게 말했다. 그럼 어디에 숨겨뒀죠?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리더가 위험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30년 동안 이 구슬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30년 동안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은 구미호의 구슬이 가진 힘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힘을 이용하면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문수가 끼어들었다. 정확합니다. 구슬의 힘으로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경제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슬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강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구슬은 심청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수한 마음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권력욕에 이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아름다운 말씀이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우리는 이미 구슬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지하에서 그 붉은 빛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평정을 찾았죠. 그것은 구슬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킨 것입니다. 조종한 게 아니라요. 해석의 차이군요. 그 남자가 시계를 보았다. 드문의 시간을 들였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무슨 뜻입니까? 구슬을 넘겨주지 않으면 박문수 교수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그때 갑자기 사무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희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 구슬을 탐하는 자들이여. 모든 사람이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구야? 리더가 당황하며 물었다.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제 구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심청인가? 강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1000년 동안 구슬을 지켜온 심청입니다. 갑자기 사무실 안에 하얀 빛이 비치더니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여성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헛것이다. 속지 마라. 리더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부하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제 구슬은 사람들을 위해 바친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 사용될 수는 없어요. 심청의 목소리는 엄숙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럼 우리가 구슬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인가? 리더가 다시 용기를 내어 물었다. 마음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말이에요. 그런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구슬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심청이 손을 들자 갑자기 사무실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찼다. 이각. 남자들이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빛이 사라진 후 그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된 일이죠? 서현이 놀라며 물었다. 구미호의 힘인 것 같아요. 박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심청님, 아직 계신가요? 강도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여기 있습니다. 심청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정말 심청이신가요? 네. 저는 1000년 전 구미호였지만 인간이 되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심청전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던 건가요?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후세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로 아버지와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강도현이 질문했다. 그럼 구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슬이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진정으로 구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런 분들을 도와야 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슬을 박물관에 기증하세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면 구슬의 정화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박문수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네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구슬과 함께 제 진짜 이야기도 알려주세요. 구미호였지만 사랑을 배운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보물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현이 약속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갈 시간이네요. 어디로 가시나요? 제 역할이 끝났으니 평안한 곳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구슬은 여러분이 잘 보살펴 주시길. 심청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사무실에는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네요. 서현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어. 강도현이 말했다. 구슬을 박물관에 기증하고 심청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는 구슬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박문수가 안도하며 말했다. 심청이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위험한 모험은 끝났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9장 마지막 추적.
며칠 후 강도현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구미호의 구슬을 정식으로 기증하기 위해서였다. 정말 귀중한 유물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물관장이 깊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구슬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강도현이 심청의 부탁을 기억하며 말했다. 구미호였던 심청이 인간이 되기 위해 바친 사랑의 상징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전시할 때 그 내용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박물관에서 나온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서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그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요. 아마도 심청이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준 것 같아. 강도현이 추측했다. 욕심에 가득했던 마음이 깨끗해져서 더 이상 구슬을 탐하지 않게 된 거지.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박문수가 감탄했다. 구미호의 힘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요. 힘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강도현이 말했다. 심청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그때 강도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도현 탐정님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달리 따뜻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며칠 전에 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했습니다. 강도현이 놀랐다. 구슬을 빼앗으려던 그 리더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시죠? 사과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감사하다니요. 저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요. 무슨 뜻인지. 그날 이후로 저희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욕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온해졌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도현은 정말로 심청의 힘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럼 이제 구슬을 노리지 않으시겠군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구슬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30년 전 김영수 씨 일에 대해서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강도현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역시 당신들이. 죄송합니다. 당시 저희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김영수 씨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상도 하고 싶어요. 좋은 결정이네요. 전화가 끝난 후 강도현은 감격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야. 30년 만에 미제 사건이 해결되다니. 심청의 힘이 정말 대단해요. 서현이 말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죠? 박문수가 물었다. 심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강도현이 말했다. 구미호였지만 사랑을 배운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보물은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말이야.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서현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강연도 하고. 저도 도와드릴게요. 박문수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학술적인 뒷받침을 해드릴 수 있어요. 며칠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구미호 심청의 구슬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에는 구슬뿐만 아니라 심청의 진짜 이야기도 함께 소개되었다.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서현이 놀라며 말했다. 전시장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구슬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저 구슬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한 관람객이 말했다. 정말 신기해요.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 다른 관람객도 동의했다. 강도현은 심청의 부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구슬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있었다. 심청아, 고마워. 강도현이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강도현이 축사를 했다.
이 구슬은 단순한 보물이 아닙니다. 한 구미호가 인간이 되기 위해 바친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사람들이 심청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구슬의 신비한 힘을 직접 체험했다. 선생님,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서현이 뿌듯해하며 말했다. 응. 오랜만에 탐정으로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은퇴는 안 하시는 거죠? 글쎄, 아직 할 일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강도현이 웃으며 말했다. 68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에 설레고 있었다. 구미호의 구슬 사건을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심청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제10장 심청의 구슬. 6개월 후 강도현의 탐정 사무소에는 새로운 의뢰인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구미호의 구슬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오늘도 상담 예약이 가득해요. 서현이 스케줄표를 보여주며 말했다. 다들 어떤 사건들인가? 대부분 역사적 미스터리나 가족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좋군. 나이 든 탐정에게 딱 맞는 사건들이야. 강도현은 만족스러워했다. 구슬 사건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은퇴를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그때 박문수가 들어왔다. 요즘 그는 심청 관련 연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탐정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심청의 구슬 전시회가 해외에서도 열리게 되었어요. 정말요? 네. 일본과 중국의 박물관에서 초청이 왔어요. 구미호 전설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서현이 기뻐했다. 그럼 심청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박문수가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박물관 관계자들이 말하기를 구슬을 본 관람객들 중에 우울증이 치유되거나 마음의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강도현이 감탄했다. 심청이 바라던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군. 네. 구슬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어요. 그때 강도현의 컴퓨터에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어디서 온 메일이지? 보내는 사람이 심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현이 놀라며 말했다. 설마. 강도현이 메일을 열어보았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구슬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정말 심청이 보낸 메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 강도현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 며칠 후 강도현은 홀로 박물관을 찾았다. 심청의 구슬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다. 전시실에는 여전히 많은 관람객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구슬을 보며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말 신기해요. 이 구슬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손자도 이 구슬을 보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어요. 다른 할머니도 동의했다. 강도현은 구슬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말했다. 심청아,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내 구슬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단다. 그때 갑자기 구슬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았지만 강도현에게는 분명히 보였다. 고마워, 탐정님. 심청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덕분에 저도 진정한 평안을 얻었어요. 강도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한 적이 있었나 싶었다. 박물관을 나서면서 강도현은 결심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자. 사무실로 돌아온 강도현은 서현에게 말했다. 서현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런 특별한 사건들을 맡아보자.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박 교수님과도 계속 협력하면서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자. 정말 좋은 계획이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다음에는 어떤 미스터리를 풀어볼까요? 서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한국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전설들이 많으니까. 박문수가 말했다. 예를 들어 구운몽의 비밀이라든지 홍길동의 숨겨진 이야기라든지. 오, 흥미롭네요. 강도현이 눈을 반짝였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 그럼 다음 사건도 기대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세 사람이 웃으며 건배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심청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강도현의 독배. 심청은 구미호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것은 요괴의 흔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는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나는 68세의 나이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 나설 것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해서 구미호 심청의 구슬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강도현과 서연, 그리고 박문수의 새로운 모험은 계속될 것이다. 어디선가 또 다른 전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에필로그 1년 후.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강도현은 박물관을 찾았다. 심청의 구슬 전시 1주년을 맞아 특별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서현이 감탄하며 말했다. 전시장에는 구슬을 보러 온 관람객들로 가득했다. 그 중에는 1년 전 구슬의 힘을 체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탐정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강도현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1년 전 구슬을 보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거든요. 다행이네요. 강도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인사했다. 구슬을 보고 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강도현은 1년 전의 모험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기념 행사에서 박물관장이 특별 발표를 했다. 심청의 구슬 전시가 시작된 이후 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수가 3배 증가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마음의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심청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강도현과 서연, 박문수는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서연이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또 어떤 사건들을 해결했는지 생각해보니 신기해요. 구미호의 구슬 사건 이후로 정말 많은 의뢰가 들어왔지. 강도현이 회상했다. 홍길동의 보물찾기, 춘향이의 편지 미스터리, 장화홍련의 비밀. 모두 의미 있는 사건들이었어요. 박문수가 덧붙였다. 우리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해주는 사건들이었죠. 그런데 선생님, 이제 정말 은퇴는 안 하시는 거죠? 서현이 웃으며 물었다. 이제 와서 은퇴를 어떻게 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강도현이 웃었다. 69세가 되었지만 오히려 더 활기차게 느껴져. 저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박문수도 동의했다. 그때 강도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또 새로운 의뢰인가 봐. 화면을 보니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선화공주의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아달라. 이번에는 백제시대 이야기네. 와, 또 역사적 미스터리네요. 서현이 흥미로워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자. 강도현이 의욕적으로 말했다.
69세의 시니어 탐정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많으니까.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박물관을 나서면서 강도현은 마지막으로 심청의 구슬을 돌아보았다. 구슬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는 관람객들이 있었다. 심청아, 내가 원했던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계속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갈 거야. 강도현이 마음속으로 인사를 전하자 구슬에서 희미한 빛이 한번 반짝였다. 마치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69세의 시니어 탐정 강도현과 그의 동료들은 새로운 모험을 향해 걸어갔다. 나이가 들어도 꿈과 열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면서